여러분 조선의 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자한 미소의 세종대왕, 아니면 날카로운 눈매의 태종.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 그들의 진짜 신체 치수를 확인해보면 여러분의 상상은 완전히 깨질 겁니다. 성군 중의 성군 세종대왕. 사실 그는 고기 없이는 수저도 들지 않았던 90kg 거구의 프로 육식러였습니다. 반대로 공포의 폭군 연산군은 놀랍게도 여인보다 피부가 희고 허리가 가는 미소년 스타일이었죠. 심지어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현대 기준으로 봐도 압도적인 180cm의 모델급 체격이었고, 강화도 농사꾼 출신 철종은 너무나 긴 다리 때문에 기존 임금들의 바지가 아예 맞지 않았던 롱다리였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보다 더 리얼하고 때로는 인간미 넘쳤던 조선 왕들의 진짜 피지컬. 실록의 철저한 고증으로 밝혀진 그들의 은밀한 신체 프로필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의 창업주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유전학적으로 탈인간급 피지컬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 조선 남성의 평균 키가 160cm 정도였는데 실록에 기록된 그의 키는 무려 180cm에 달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190cm가 넘는 위엄이죠. 그의 힘은 활에서 증명됩니다. 일반적인 활의 길이가 120cm인데 이성계의 활은 150cm가 넘었습니다. 팔이 그만큼 길고 힘이 셌다는 증거죠. 황산대첩에서는 무려 200m밖에 적장 아지발도에 투구끈을 쏘아 맞췄는데 이건 현대 올림픽 양궁거리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인간 병기였던 셈입니다. 이성계 이후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졌던 왕을 꼽으라면 단연 효종입니다.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부터 힘이 보통 사람의 몇 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가 사용하던 무기입니다. 일반 병사의 철퇴가 10kg 내외였는데 효종의 철퇴는 무려 30kg이었습니다. 30kg 아령을 한 손으로 가볍게 휘둘렀다고 상상해보세요. 효종은 이 무거운 철퇴로 훈련 중 커다란 나무를 한 번에 박살내 신하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북벌을 향한 그의 의지는 바로 이 강철 같은 근육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친숙한 반전입니다. 세종대왕인데요. 세종의 체격은 사실 반전 그 자체입니다. 세종은 학문만큼이나 고기를 사랑했습니다. 실록에는 고기 없이는 수저를 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대놓고 적혀 있을 정도죠. 문제는 운동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태종이 사냥을 가자고 제안해도 저는 책 읽는 게 더 좋습니다라며 거절했죠. 하루 종일 앉아서 고기 반찬에 밥 2그릇씩을 비워냈던 세종의 몸무게는 약 90kg 이상의 과체중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30대 초반부터 당뇨와 관절염으로 고생했지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념 하나로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그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폭군의 대명사 연산군 역시 영화에서는 험악하게 묘사되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피부가 희고 허리가 가늘어 여인 같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호리호리한 미소년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궁중 옷방 기록을 보면 연산군의 허리둘레가 너무 작아 기존 왕들의 허리띠를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로 치면 약 26인치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죠. 그는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와 과일만 즐기는 편식 습관이 있었는데 이런 예민하고 섬세한 외모 뒤에 숨겨진 잔혹함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세종과 정반대였던 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조선 최고의 저체중 임금이었습니다. 평생 50kg도 안 되는 야인 몸을 유지했는데요. 그 비결은 철저한 소식이었습니다. 수라상에 반찬이 12가지가 올라와도 젓가락질을 채 10번도 하기 전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백성이 배고픈데 내가 어찌 배불리 먹겠느냐며 고기조차 거의 먹지 않았던 영조. 이런 지독한 자기관리 덕분에 당시로서는 기적같은 나이인 83세까지 장수하며 52년 동안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영조의 손자 정조는 할아버지와 달리 탄탄한 근육질이었습니다.
정조는 매일 새벽 활쏘기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무려 신발 중 49발을 명중시키는 실력이었습니다. 활을 당기는 힘은 등과 어깨 근육에서 나오죠. 실제로 정조의 옷을 만들 때 신하들은 그의 넓은 어깨폭에 매번 놀랐다고 합니다. 골룡포 위로 비치는 탄탄한 상체 근육은 신하들에게 공부만 잘하는 왕이 아니라 언제든 칼을 뽑을 수 있는 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수치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왕은 고종입니다. 남아있는 골룡포의 길이를 측정해본 결과 고종의 키는 약 163cm였습니다. 당시 조선 남성 평균이었죠. 고종은 서양 사신들 앞에서 위엄을 세우기 위해 무려 8cm 높이의 구두와 높은 관을 써서 키를 175cm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기록 속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처럼 먹고 움직이고 때로는 몸무게 때문에 고민했던 조선의 왕들. 그들의 피지컬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 견뎌냈던 삶의 무게였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직 왕의 몸무게 혹은 그의 은밀한 신체적 고통에 달려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교과서 속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조선 왕들의 인간적인 번뇌와 질병, 그리고 그 개인적인 아픔이 때로는 국가의 중대한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군주들의 모습 너머 그들이 마주했던 지극히 사적인 신체의 비밀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넘어 한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 어떻게 한 시대의 역사와 정치, 심지어는 백성들의 삶에까지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왕의 몸은 결코 단순한 개인의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국가의 상징이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정치의 몸이었죠. 그의 건강은 곧 국운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며 그의 작은 신체적 변화 하나하나가 대신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왕들의 신장과 몸무게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이 어떻게 그들의 통치 방식과 정치적 결정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들이 어떤 신체적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들이 어떻게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했는지를 3가지 특별한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왕들의 건강 상태와 질병, 그리고 그들이 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왕들이 자신의 몸과 싸우며 나라를 다스렸을지,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위대한 왕들의 인간적인 번뇌와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가진 의유의 중요성, 그리고 신체적 조건이 가진 예상치 못한 파급력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왕의 신체가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닌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정치의 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왕들의 숨겨진 뒷모습, 그들의 몸이 들려주는 역사의 아이러니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리가 알던 조선의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왕의 신체가 곧 국가의 운명이었던 시대, 그 은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왕의 신체가 곧 국가의 운명이었던 시대, 그 은밀한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위대한 업적만을 기억하는 조선의 왕들에게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육체가 있었고, 그 몸이 겪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만큼 중대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왕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이가 왕의 맥을 짚는 긴장된 순간, 궁궐 침전의 어둠 속에서 고뇌하던 왕의 실루엣, 그 모든 것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엄중한 풍경이었죠. 그들의 신장과 몸무게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체 정보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질병들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숨겨진 변수가 되었는지 이제부터 3가지 특별한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 바로
우리에게 한글 창제와 과학 발전의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세종대왕은 당뇨병, 심한 안질환, 그리고 부종 등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 지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과체중, 즉 비만 체형으로 인해 말년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하죠. 눈은 침침해지고 몸은 붓고 혈당은 높아지는 등 그의 몸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신체적 어려움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 절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온천 행차를 허용하며 편안한 휴식을 배려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왕이 직접 몸의 고통을 겪었기에 백성들의 힘든 삶을 더욱 공감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궁궐서고에 앉아 밤늦도록 책을 읽던 그의 옆에는 늘 약첩이 쌓여 있었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비비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동시에 온천에서 편안히 쉬는 백성들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깊은 연민과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이대한 성군도 결국 고통받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죠. 다음으로는 조선 왕조 최장수왕으로 무려 80세까지 재위했던 영조대왕의 이야기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수를 누렸던 영조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철저한 소식과 극도로 절제된 건강관리 습관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라상에 오르는 진수성찬 대신 한 그릇의 밥과 소량의 반찬만을 고집하며 평생을 소박하게 식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학문에 정진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몸을 다스렸죠. 이러한 개인적인 절제와 엄격한 자기관리는 단순히 그의 장수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대왕의 이러한 절제된 삶의 방식은 그의 정치 철학인 탕평책과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절제하듯 그는 당파 싸움으로 혼란스러웠던 전국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각 당파의 주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며 안정적인 정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소박한 수라상을 앞에 둔 영조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개인의 절제가 어떻게 국가의 안정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확장될 수 있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탕평비를 어루만지던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굳건함은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힘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었음을 웅변하는 듯합니다. 그의 삶은 개인의 건강관리가 국가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경외감과 함께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왕은 문무를 겸비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강건한 체력을 자랑했던 정조대왕입니다. 그는 밤낮 없이 개혁 정치를 추진하며 수원 화성 건설 현장을 직접 감독하고 활을 쏘는 등 역동적인 활동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선 후기에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조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강건해 보였던 그의 신체 뒤에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국정 운영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많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당파 간의 갈등을 조율하며 홀로 모든 짐을 짊어졌던 왕의 삶은 그 어떤 육체보다도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국사를 돌보던 정조의 지친 뒷모습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고뇌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후기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개혁의 동력을 잃게 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활을 쏘는 역동적인 정조의 모습과 함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에 혼란에 빠진 신하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역사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강건한 체력 뒤에 숨겨진 그림자, 정조의 죽음은 왕의 신체가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닌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정치의 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정조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처럼 왕의 몸이 단순한 한 개인의 육체가 아니었음을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
정치의 몸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도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을 놓지 않았던 모습에서 또 영조가 극도로 절제된 삶을 통해 오랜 시간 조선을 이끌었던 강인한 의지에서 그리고 정조가 열정적인 개혁을 펼치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간에서 왕의 신체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상징이자 핵심 동력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조선의 위대한 왕들은 때로는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때로는 철저한 자기 절제를 통해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조건과 건강 상태는 결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왕의 신체는 단순히 권력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약했던 세종대왕의 몸은 과학기술 발전과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 숨겨진 인내와 고뇌를 보여주었고요. 장수했던 영조의 절제된 삶은 탕평이라는 정치적 안정의 기반이 되었으며 강건했지만 요절했던 정조의 몸은 개혁의 열망이 얼마나 급박하고 이태로웠는지를 대변해 주었죠. 이 모든 것이 한왕의 육체로부터 시작되어 나라 전체에 파급력을 미쳤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났던 위대한 왕들의 모습 뒤에는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번뇌와 육체적인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 역사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이 주는 한계와 고통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고뇌하고 결단해야만 했죠. 겉으로는 강건해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질병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중요성과 파급력을 가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함께 묘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왕의 몸은 곧 역사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심오한 왕들의 신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전해줄까요? 과거 조선시대 왕들의 건강과 스트레스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한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의 건강관리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들의 리더십과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리더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남아있죠.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는 과거 왕들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리더십을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 한 개인의 몸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왕의 신체라는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이 어떻게 국가의 가장 공적인 역사 무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깊은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단순히 건강을 넘어 리더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는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번뇌와 고통이 때로는 이대한 업적의 굳건한 밑거름이 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점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리더들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이자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렇듯 왕의 신체는 단순한 육체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의 중심에 서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공적인 것이 될 수 있었던 그 역설적인 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여운을 느끼게 됩니다. 왕들의 몸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비단 조선시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이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두 분의 왕은 바로 조선 왕조 최장수 군주 영조와 개혁의 아이콘 정조입니다. 두 분의 왕이 보여준 신체적 관리와 그로 인한 역사의 흐름은 또 어떤 놀라운 통찰을 안겨줄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먼저 조선시대 51년이라는 가장 긴 재위기간을 기록한 영조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왕위에 머물며 조선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었던 영조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탁월한 통치력뿐만 아니라 극도로 절제된 식생활과 빈틈없는 자기관리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조는 소식,
대가였다고 전해지죠. 그의 수라상은 임금에 거치고는 너무나도 소박해서 고작 한 그릇의 밥과 서너 가지의 반찬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 대신 담백하고 가벼운 식단을 철저히 유지했던 것이죠. 그는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도 했고, 심지어는 보리죽과 채소 2주의 식사를 즐겼다고 하니 현대인의 건강식단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엄격한 자기 절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건강을 넘어 그의 긴 통치 기간을 지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학문에 정진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했던 영조. 그의 이러한 개인적 절제는 온 나라를 들끓게 하던 당파 싸움을 잠재우고 균형 잡힌 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탕평책의 근간에도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영조는 탕평비를 세워 당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욕망과 몸까지도 절제하며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굳건한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박한 수라상 앞에 앉은 영조의 모습, 매일 새벽책을 펼쳐들었던 그의 모습, 그리고 탕평비를 어루만지던 그의 손에서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군주의 경외로운 자기 통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절제가 국가의 안녕으로 이어졌던 참으로 놀라운 역사의 한 단면이죠. 하지만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 임금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문무를 겸비한 군주이자 활기찬 기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개혁 군주 정조. 그는 뛰어난 활솜씨를 자랑하며 직접 군사훈련을 감독하고 수원 화성 건설 현장을 누비며 백성들과 소통하는 등 강건한 체력과 열정적인 리더십으로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강철과 같은 의지로 똘똘 뭉친 듯 보였죠. 그러나 이토록 강인하고 진취적이었던 정조는 불과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며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과 미스터리를 남겼고 오늘날까지도 그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죽음을 재촉했을까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추진하며 쌓였던 과도한 스트레스와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국사를 돌보며 누적되었을 신체적 피로가 그의 강인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게 됩니다. 수원 화성 건설과 규장각 정비, 그리고 끊임없는 정치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조가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갔던 그의 열정이 결국 그의 몸을 갉아먹었던 것은 아닐까요? 갑작스러운 정조의 죽음은 조선 후기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개혁의 동력을 잃게 만들며 사회 전반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활을 쏘는 역동적인 정조의 모습과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국사를 돌보던 그의 지친 뒷모습이 교차하며 우리는 한 위대한 군주의 안타까운 운명 앞에서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왕의 신체가 가진 비밀은 때로는 한 시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때로는 왕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체에 깊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 위대한 업적만을 기억하던 조선의 왕들은 단순히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한 개인의 육체적 존재를 훨씬 뛰어넘어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진 말 그대로 정치의 몸이었던 것이죠. 백성을 깊이 사랑했던 성군 세종대왕께서 평생을 고통스러운 질병과 힘겹게 씨름하시면서도 밤낮으로 국정을 돌보셨던 모습에서 우리는 왕의 번뇌가 결코 사사로운 개인의 고통이 아니었음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대립하고 반목하던 당파 싸움의 경랑 속에서도 탕평책이라는 대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조선의 안정기를 이끌었던 영조대왕의 철저한 자기절제와 꾸준한 건강관리는 그의 통치 철학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새삼스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의 불꽃을 활활 태우며 조선의 중흥을 열정적으로 꿈꿨던 정조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야말로 한 시대의 흐름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군주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체적 비밀들,
즉 그들의 건강 상태와 독특한 생활 습관, 혹은 예기치 않은 죽음이라는 상실이 실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음을 우리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병마와 고단함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정책을 밤낮으로 고뇌했던 세종의 지친 어깨를 보셨죠. 소박한 수라상과 규칙적인 생활로 장수를 누리며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했던 영조의 지혜로운 표정 또한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강건한 체력을 자랑했지만 과도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몸을 혹사했던 정조의 비극적인 운명까지. 이 모든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한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 어떻게 국가의 상징이자 그 시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하고도 예상치 못한 요소가 될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왕의 신체가 가진 건강과 질병, 넘치는 활력과 깊은 피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백성의 삶과 직결되는 정치의 문제였고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대한 힘으로 면면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교과서 속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져 있던 왕들의 인간적인 번뇌와 신체적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이 역사의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공감과 함께 이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겪는 개인적인 고통이나 그들의 신체적 선택이 이토록 거대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리더들의 건강관리와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그들의 리더십과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리더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복지를 넘어 조직과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죠. 과거 조선 왕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한 개인의 몸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이어야 할 왕의 신체가 어떻게 가장 공적인 역사의 무대가 되었는지 그 깊은 아이러니를 곱씹으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왕의 몸에 새겨진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시선으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